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청했던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냐, 요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을 좀 해보죠. 송영은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두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헌정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 체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 어떻게 지켜봤는지 두 분 짧게 논평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그 자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모든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런 시선에서 봤고요. 특히나 그 일련의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은 법리적 주장으로 그 법원과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그 부분을 많이 아쉽게 봤습니다. 그리고 족보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을지언정 사실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또 많이 초래했죠. 그런 부분도 대단히 아쉽게 봤습니다. 정석대로 방송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비교하면 그때는 탄핵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했고 그 후로 일사천리였다면 이번엔 탄핵까지 가는 과정은 일사천리인데 그 뒤가 험난해요. 그 두 개가 1부, 2부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고, 그다음 체포 과정은 저는 플롯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첫날 막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박종준 경호처장이 눈물의 사퇴를 하고 체포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종준은 비둘기파였고 김성훈이란 빌런이 있었다. 이건 예상 못한 전개. 그리고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하고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블록버스터일 줄 몰랐다. 그럼 뭐 이제 저의 안이한 인식, 이런 게 다 틀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체포적부심. 두 분 다 변호사고 저도 변호사인데 변호사 생활하면서 체포적부심 신청해 본 적 있습니까? 짧게. 안 해본 사람이 훨씬 많죠. 옆에서는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활동가들은 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활동가들. 활동가들 사건 하시니까. 저는 뭐 하는데 우리 지금 정의당 대표하는 권영국 변호사님도 그걸 본인이 직접 이제 신청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체포적부심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체포적부심 안 될 건데 변호사들은 또 체포적부심 돈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이게 안 될 건데 48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구속적부심에서 승부를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구속적부심도 거의 안 해줘. 안 하죠. 근데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저거 다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갑근, 석동영 두 분한테 얼마에 지금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뭐 다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도 하는 거 아닐까요? 다 해보자 하니까? 뭐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자. 지금은 중요한 것은 적중률이 아니라 난사다. 일단 활을 계속 여기저기 다 쏘고 하나만 걸려라라는 전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난사 전략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하나도 맞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제 이제 많은 언론에서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을 묶어서 연간 인용률이 7.8%다 뭐 이런 거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법연감을 직접 찾아보고 왔어요. 정말요? 찾아봤더니 체포적부심만 따로 인용률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연간 몇 건인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2023년 1년 내내 36건.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체포된 사람은 수없이 많잖아요. 37건. 그리고 그게 법원별로 보면 1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건, 서부지법은 1건.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저도 체포적부심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할 일이 없거든. 구속적부심도 인용을 잘 안 해주는데. 그쵸. 체포적부심 어쨌든. 저도 기사 보고 사법연금까지는 들어갔는데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못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 두 분 다 변호사니까 물론 선배 변호사들의 판단이긴 하지만 그 전략을 평가해 보자고요. 지금 대통령의 전략이 지금 체포된 이후에 묵비권, 그다음에 체포적부심 신청 요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전략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이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요겁니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전략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진술 거부권이야 피의자 본인이 진술 거부하겠다는데 그게 뭐 변호인이 뜯어 말린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밖에 지금 구사하고 있는 수단들을 보면은 전략이라고 말하기 솔직히 민망한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헌재 대리인단이나 그다음에 지금 형사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대한. 예. 법원과 법관을 계속 장외에서 공격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을 트집 잡아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2차 변론길에 보세요. 1시간 변론하니까 10분에 해달라고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다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것이 과연 의뢰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무엇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참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랑 정무적인 문제는 약간 구분되긴 하는데 법적인 문제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정무적인 것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 석동현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이 두 분 사실 오랫동안 여의도에서 공천을 받고 싶었으나 그렇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흑화 대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정치인 출신이에요. 석동현 변호사님 엄밀히 얘기하면 공천을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자유통일당 비례 2번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유통일당이 어떤 당이냐 부정선거론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주축이 되는 당 아닙니까? 그 전에 국민의힘 송파도 갑에 출마하려고 했고 했다가 부산에서도 소독됐었죠. 2번 출마하려고 했고 부산 사상이 확실하다는데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넘어와가지고 또 한번 낙동강 오리알이 되셨고 사하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정상적인 지금 세계관이 아니다. 흑화 대신 원래 이분들이 검찰에 있을 때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분들로 알려진 분들이고 검사장 출신이고 고검장 출신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조금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무적으로는 저는 좀 희한한 게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포퓰리스트로 가질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탄핵 이후에 그걸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지 자원이 별로 없었던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뭐 중국 얘기까지랑 부정선거론까지 꺼내면서 거리에 태극기라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되게 좀 흥미롭다. 근데 우려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죠. 정무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의뢰인인 대통령, 당사자 대통령 오케이를 했으니까 저렇게 하겠죠? 변호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에 오후 한 2시 30분쯤인가요? 석동현 변호사가 처음에 언론에 입장을 밝힐 때 체포적부심 청구할 계획이 없다 그랬어요. 아 맞아. 그랬다가 그날 저녁에는 청구했다고 이제 언론에 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보면은 사실은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 본인도 이거 체포적부심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윤 대통령 본인이 이걸 원해서 결국에는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이 들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신기한 건 있었어요. 뭐요? 저기 진술 거부권 전략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받을 줄 알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의뢰인이. 정치인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분명 묵비를 하기로 갔는데 막 이 말 저 말 주워 섬기는 분들이 많거든. 대통령은 또 다변이니까. 이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 지금 너희가 몰라서 그런데 막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꿋꿋하게 진술 얼마나 지금 참을인자 새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공수처는. 뭐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부된다? 그렇죠. 이제는 잠깐 또 결론 그렇죠. 발부된다. 도박은 그 불법이지만 전 재산을 걸어야죠 이거는. 그래요? 발부. 이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건 왜 그렇죠? 이제는 수사권 논란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이 되면서 이제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이고 관할도 위법이 없고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하는 과정이 너무나 지난했다는 걸 우리가 다 봤어요. 체포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이제 대법원 그 인신구속 예규에 보면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사실상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영장 기각될 확률이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일안이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보면 다퉈볼 여지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토록 체포다 출두에 이제 격렬히 저항하면서 구속 사유를 본인이 샀다 이렇게 쌓았다 구속할 그 명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자초위난 아니냐 이렇게 보죠 저는.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김준우 변호사 얘기는 대통령 측에서 애초에 전략을
자 공수처에서 수사 어쨌든 내 측근들 다 구속됐으니까 나도 수사를 피할 수 없어. 오케이. 내가 출두해서 조사 받을게. 일정 조율하고 대신 이제 받으면서 야 그래도 내가 현직 대통령인데 헌재에서 파면되기 전까지 현직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수사를 합시다. 뭐 요청한다 다 들어준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공수처 수뇌부와 뭔가 이렇게 좀 협상을 해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하도록 유도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네, 저 같으면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네. 격렬한 저항의 방법을 택하면서 네. 이제는 뭐 사법부가 다른 판단을 할 여지를 스스로 닫아버렸다. 그것이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을 빼고 순수히 법률적으로만 보고 해설을 하면은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렇게 해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에 5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검찰에서 2번, 공조본에서 3번. 언제라도 자진 출석해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라고 변소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도 결과는 불확실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이거 정치 투쟁으로 좀 몰고 갈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그 사법의 장 내에서는 결과가 대단히 비관적이고 장 외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안대로 해도 어차피 구속될 것 같으니 정치 투쟁으로 가자. 이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 그 판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하시는 정치인들은 많죠. 뭐 사실은 조국 대표도 그런 경우죠. 그걸 만약에 인정을 막 했으면 적어도 양형은 떨어졌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무죄를 주장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양형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백하고 반성하지 이게 없으면 올라가죠. 네, 그렇죠. 뭐 그런 거랑 같은 진배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송영은 변호사가 수사권 관할권 논란 이제 정리가 됐다. 체포 적부심이 이제 기각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의 전략을 보니까 구속영장을 아마 서부에 칠 거 아니에요. 법원이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얘기할 것 같고. 근데 그 구치소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거주지가 그래서 중앙으로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런 관할의 문제가 이제는 어느 법원에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은 공수처가 애초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이제 중앙지법에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 기대와 다른 결론에 수사권? 대해서 대단히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공수처도 과민하게 반응했고 윤 대통령 단도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수사권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지점인데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그 논리를 받아들이고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관련성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잖아요. 판단을 안 한 것이지 그게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논리를 채택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지레 겁을 먹은 측면이 있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에 가면은 확실하게 수사권이 없다고 해주겠네라고 오독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어젯밤 11시에 다 해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법원에 가도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문제 김진우 변호사도 완전히 정리된 거로 봐요? 근데 계속 싸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청취자분들이 조금 못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으면 이제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라는 이 조문이 이제 원칙으로 한다는 게 돼 있는데 이게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이걸 적용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으로 가면 거주지로 가서 복잡하게 만들었대 법을.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으로 처음부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면 그거대로 문제라고 했었을 것 같다. 관할은 그렇다 치고 기본적인 전제.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수사권이 없는 데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공소기각도 될 수 있고. 아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어차피 기소는 검찰 하는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나중에 이제 기소됐을 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뭐 예를 들면 위법 수집 증거니 뭐 공소기각이 뭐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거라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수사권의 문제. 그 문제가 완벽히 정리된 그 거예요? 문제가 초기에는 이제 검찰이
그 공수처에 안 넘겼을 때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순간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은 거는 그때까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으로 다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만약 특검으로 넘어가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 그 얘기 지금 오늘 공수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발의해서 이제 표결을 앞두는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구속을 하면 구속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얼추 계산해 보니까 2월 초에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중앙지검에 넘겨받아서. 근데 특검을 만약 오늘 통과된다 해도 준비하고 그러면 2월 중순 돼야 뛸 거잖아. 그래서요. 네. 민주당이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계속 옥상옥으로 수사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에서 시작해서 일부는 경찰이 또 따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갔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가 만약에 특검이 통과되면은 통합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 다 사건이 특검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 무한 뺑뺑이를 돌아요.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상태대로 쭉 가서 공수처가 구속하고 조사하다가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2월 초에 기소하면 그럼 특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월급 루팡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 2번 기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기소 유지를 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거나 기타 혐의자들에 대한 뭐를 찾다거나 뭐 이제 그것만 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상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나오면 만약에 청구돼서 나오면 발부되면 20일인데 이제 수사기관 10일 기소기관 10일 하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기소를 안 해버리면 석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방을 하고 다시 기소가 되는 일이 벌어지나? 예를 들면 그 20일 안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좀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 다 하고 중앙지검에서 기소까지 다 해버리면 내란 혐의로 내란 혐의로 안 하면 모르겠는데 내란 혐의로 그래버리면 특검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란 아니면 다른 거로 기소도 못 하는구나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미묘한 특검이 외환 부분이 어떻게 들을지도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포인트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헌재예요 이번에. 헌재 변론 전략은 어떻게 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개헌 포고령 1호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었다. 유신 시대 거를. 그거는요. 김용현 전 장관 측 그 변호인이 어제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듣기 전에 일단 주장 자체로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개헌 포고령 1호에 보면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다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유신 시절에 지방의회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중단돼서. 디테일하다. 베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내려가 보면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있잖아요. 유신 시대 때는 유언비어라고만 했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 주장 자체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전략이 아닐까요? 이거 봐라. 김용현과도 말이 안 맞는 거 보니 나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으니 구속을 하지 말아달라를 위한 빌드업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고 이제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고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쪽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또 시선이 쏠립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2달간 3월 12일까지 신권 배당해주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서울고등법원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이 결정의 의미는 뭡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우리는 가급적 훈시 규정화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한 거고 거기 내부에서 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선거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을 최대한 잡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잘 보시면 위증교사죄는 그 소위 633 원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재판부가 또 구성이 배당은 됐는데 변경된다고 해요. 2월달에 인사. 그래서 위증교사는 아마 첫 변론기일이 3월에 열릴 거고 공직선거법만 이제 빨리 가는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그러면 저는 3말 4초 정도로 헌재 탄핵 결정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 엇비슷하게 공직선거법 결론이 2심이 나겠구나. 결론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3월 말 4월 초에는 선거법 2심 결과를
내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네, 저는 뭐 둘 다 헌재도 그때까지 낼 거고 예. 법원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말 4초보다 더 빨리 낼 걸로 봐요. 선거법 2심.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가 예. 2달간 신건 배당 중지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3월 12일까지죠. 예. 그런데 이게 신건이 계속 들어오면은 형사재판부는 구속 사건 같으면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구속 기간 때문에 기한의 제한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3월 12일까지는 어떻게든 판결을 하겠다. 사건을 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법원 대내적으로 표명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심리를 그때까지 하고 예. 선고는 조금 한 2주 있다 할 거지 않을까라고 봐서 그냥 3월 말 이렇게 본 거죠. 어쨌든 두 분의 공통적인 시선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나올 때 맞물려서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도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였잖아요. 네. 그것을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은 갑니다. 판결이 빨리 갑니다의 의미입니다. 이재명은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물어봐야 되겠다. 짧게 이재명 대표 2심, 1심 그대로 유죄, 항소 기각이다 아니면 무죄다. 항소 기각이죠. 그러면 예. 아니 백현동은 그 국토부 공문이 버젓이 남아 있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답변한 영상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그게 결론이 바뀌겠습니까? 1심대로 그러면 당선 무효용이에요? 자, 결론만. 근데 그게 시간이 없구나. 네. 근데 그게 3가지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걸 다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1심 자, 이 그러면 그대로 되지 중요한 않을 거 것 같다. 일부 무죄 나오더라도 그 남은 유죄 이게 쟁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결국은 벌금 전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양형 기준표대로 하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법원에서 판사가 나 논란이 없을 거야 하면 양형 기준표대로 가는데 10년 넘은 옛날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안 맞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헷갈린다는 건데 이제 제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논란 없는 선택으로 가려면 그렇게 갈 거다. 짧게 그럼 또 탄핵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단만 인용이죠. 전 당연히 뭐 9대0 8대0인데 한덕수 탄핵을 같이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그게 소수 의견 몇 개 나올 거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하면 대통령 구속,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대표는 저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피선거권은 저는 이제 대선 전에 대법원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아니지만 2심에서는 2심에서는 뭐 낫지 않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도 안 됩니다로 결론이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은 변호사, 김준혜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